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출근길 응원하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황보선 앵커 하루 휴가 갔고요. 제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인 법 구자룡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참 어렵고 논쟁이 많은 주제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짚어봐야겠죠.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후 성범죄 사건이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찬반, 사실 법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은데 굉장히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의견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가장 최근 사건은 성관계에 대해서 강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여성 측 의견 그리고 네. 이제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제 피고인의 의견 이제 충돌을 정면으로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까지 가서 2년 동안 심리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심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피해자 주장에 이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네. 징역 4년에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의박이 벌어지는 게 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PC방에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서 번호를 교환했는데 1, 2년간은 연락도 전혀 안 했는데 네네. 갑자기 연락이 돼서 만나고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남자는 연락을 이제 한 것도 여자분이고 술을 더 먹자 그런 것도 여자분이고 모텔도 이제 순순히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제 구강성교를 요구하니까 여자분이 네. 스스로 이제 응해줬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판단했군요. 그렇죠. 근데 네. 피해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게 모텔에 들어간 건 이제 술만 마실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네. 그리고 구강성교에 응한 것은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그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갈렸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부와 배심원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유죄를 본 사건입니다. 예, 자 법의 최종 판결은 유죄다. 여성은 동의하지 않았고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의 실형을 이제 양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또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성범죄 사건이 굉장히 이제 진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무죄 주장을 하면은 당연히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억울하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다투지만 그게 유죄를 받아버리면 네네. 양형상의 선처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센 실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 이제 그런 게 벌어진다. 유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무죄 아니면 굉장히 강한 유죄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양형에 대해서도 듣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뭔가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라는 이제 사실관계를 듣고서 유죄 실형 4년 이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사실 법의 판단이라는 게 이런 여러 기준들이 있고 임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오해가 없어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장애인 여성에 대한 아주 끔찍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신체를 훼손하고 네.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내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비유해서 또 비난들을 하세요. 이건 1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성적인 의미가 깔려 있고 남녀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거 이외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뒷사건은 성관계를 못 갖게 하려는 거는 동기에 불과하고 실제 벌어진 사건은 상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해 특수상해죄로 기소가 됐고요. 거기 이제 네. 장애인복지법 위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이랑은 죄질에 있어서 이제 질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네. 또 후자의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또 피해자가 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양형 차이가 더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인데 네. 이거는 뭐 뒷사건이 양형이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앞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좀 이제 무죄 주장을 하다 보면은 양형상 선처 요인을 얻지 못하고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극단의 이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부분에 더 이제 초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좀 사회적인 뭐 갈등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너무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좀 비교되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분명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사례를 말한 사건도 과거였으면 무죄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뭐 이런 식으로 심근마다 달라지는 경우들이 지금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원인을 법적으로 꼽아보자면은 네네. 강간죄는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가늠했을 네. 때 이렇게 되는데 폭행 협박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래도 뭐 해석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은 비동의 간음죄에 거의 접근하는 형사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는 증거가 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그 한계 사례들에 대해서 진술만 가지고 동의가 있었다, 강제였다 이걸 지금 논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없으면 사실 그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피고인은 뭐 나는 동의로 봤다 이렇게 이제 네. 주장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대결처럼 이제 흘러가게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과거에는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면 앞뒤 정황을 따져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이나 그렇죠. 의심스러울 때 네.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이제 형사법 대원칙이 적용이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대법원이 2018년도에 천명한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이 원칙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네. 지금 논란의 지점이다. 문제의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안 설 때는 무죄로 추정하자라는 게 형사법 대원칙인데 지금 이제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악용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여성들이 오랫동안 사실 억압당했고 고통을 많이 당해왔던 부분들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런 많은 사건들에서 노민즈 노를 예스민즈 예스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비동의 간음죄에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그때 정황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몸짓이나 이런 것들 뭐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전체적인 행동은 또 긍정인 것 같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네. 노는 노고 예스는 예스인데 그게 네. 또 실제 사례에 갔을 땐 명확하게 노인지 아닌지 또 다툼이 오해할 벌어지.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중간에 그 애매한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한계 사례에서는 야 이게 정말 인간이 판단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예,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이해를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노민즈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지냐 이런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법리 적용되면서 논란됐던 사례를 좀 더 볼게요. 포장마차에 합석한 여성과의 사건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포장마차에서 갑자기 이제 합석을 했는데 네. 남녀가 이제 둘이 갑자기 이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성관계를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네. 그때 증거가 나온 게 둘이 건물에서 나올 때 손을 붙잡고 내려왔고 성관계 네. 도중에 여자분이 웃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1심에서는 이거는 합의하에 성관계로 보인다 무죄를 했는데 네. 2심에서 이것도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여자분의 그 해명이 그 피해 현장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다. 네네. 그리고 그 강간을 당한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가지고 웃음이 나왔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하지 않았으면은 과거 사례였으면 좀 무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죠.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요. 앞서 구재룡 변호사님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로 드리는 게 과거에는 이런 형사법 대원칙이 오히려 좀 남성 위주로 해석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 형사법 대원칙과 성인지 감수성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법도 좀 실제 현실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논란이 진행됩니까? 그게 이제 일단 개념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과거의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웠고 네. 그러다 보니 피해를 이제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 대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서 신빙성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말아라. 네. 이제 이래서 이게 법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증거 판단은 법관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거든요. 이걸 네네. 자유심증주의라 그러는데 네.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고 어떤 증거가 더 가치가 있고 이거를 네. 이제 그거는 사람의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법적 지식 이게 결합의 총체고 판사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지금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 불합리가 있더라도 그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성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 네. 모순점이나 이런 거를 쉽게 배척하지 말고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판례에서 같이 언급한 게 그 모순점, 피고인의 모순점이 있으면 그거는 유죄 증거의 보강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데 네네. 양쪽에 모순점이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면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의 모순점은 유죄의 보강이 되는 정황 증거로까지 보니까 유죄가 더 인정되기가 쉬워진 거 아니냐. 이건 그럼 과거의 형사법 대원칙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냐. 이게 네. 지금 이제 형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쟁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대결처럼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아니라 검사가 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핵심인데 그걸 좀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죄가 명확한 부분, 무죄가 명확한 부분 안에서의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검사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피고인은 그걸 탄핵하기만 하면 되고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미드 보면은 그 무죄 선고할 때 이노센트라고 안 해요. not guilty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법리에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가 검사의 유죄 입증이 실패했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성인지 감수성에 이게 아직 정리가 좀 조화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 충돌이 되면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무죄 결백의 입증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건 논의가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많은 얘기 또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